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첫인상부터 믿음이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왠지 모르게 불편한 기운을 주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실 이 작은 행동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단순한 매너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껏 만나온 사람들 중에 이상하게 말은 잘하지만 마음이 안 갔던 사람, 늘 잘해주는 것 같은데 왠지 피곤했던 사람, 그런 이들 모두의 본성이 작은 습관 속에 숨어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 주변 사람들의 진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것이고, 동시에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지도 조용히 성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사람들의 버릇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방을 보면 신뢰가 보인다. 처음 만난 사람과 밥을 먹고 나서 계산할 타이밍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방을 여는 순간 당신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진짜 준비된 사람이구나. 혹은 이 사람 늘 누군가가 챙겨주길 바라는 사람이구나. 사람의 준비성과 성향은 가방이라는 작은 공간에 고스란히 담깁니다. 가방 안이 정돈되어 있고 필요한 물건을 망설임 없이 꺼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삶의 태도에서도 신뢰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말과 행동에 책임감이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정돈할 수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가방 안이 늘 어수선하거나 물건 하나 꺼내기 위해 모든 걸 뒤엎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건 단지 물건이 많아서가 아니라 을 정리하는 방식 자체가 엉켜 있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외부 질서와 내부 질서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한 개인의 주변 환경은 그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며, 특히 자주 사용하는 물건과 공간의 정리 방식은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가방을 여는 태도입니다. 계산대 앞에서 가방을 더듬으며 아, 현금이 없네. 카드가 어디 갔지? 하며 늘 뒤로 빠지는 사람.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책임 회피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라도 반복되면 그 사람의 버릇이 됩니다. 일정한 자리를 가진 사람은 물건에도 자리를 줍니다. 중요한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사소한 준비도 대충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손, 폰 그리고 가방입니다. 그 작은 공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그 사람의 질서, 태도, 책임감이 드러납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말보다 습관에서 드러난다. 말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방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쌓여있는 물리적 흔적입니다. 가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 그리고 당신과의 관계에 얼마나 성실할지를요. 두 번째, 만남 중에 폰만 보는 사람. 당신은 준비를 하고 마음을 열어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올려두고 끊임없이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톡 확인, 앱 탐색, 뉴스 기사, 주식 시세, 쇼핑, 시선은 폰에 있고 당신은 그저 배경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람은 말합니다. 응, 나 듣고 있어. 계속 얘기해. 하지만 당신은 알죠.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단지 대응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터빙이라 부릅니다. 스마트폰과 무시의 합성어로 눈앞의 사람을 무시한 채 폰에 집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생각보다 훨씬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를 갉아먹고 자존감을 깎고 당신을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느끼게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습관이 된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당신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빠서가 아니라 당신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진심이 담긴 상대 앞에서는 절대 핸드폰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눈빛이 아닌 손을 보세요. 그 손이 폰을 향하는가 아니면 당신을 향해 움직이는가. 그 손끝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말끝마다 난 원래 그래를 달고 사는 사람. 나는 원래 좀 직설적인 편이야. 내 성격이 좀 강해서 그래. 이해해줘.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솔직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 자기 표현을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이겠지 하고 넘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화가 반복될수록 이 말이 서서히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들은 무리한 말 한마디를 던지고 당신이 불편해하면 그 책임은 회피합니다. 아니,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넌 너무 예민한 거야. 그 사람에게는 사과도 성찰도 없습니다. 상처를 준 것보다 본인이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쪽이 먼저인 겁니다. 이런 말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 변화에 대한 두려움, 상대를 배려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해먼드는 이런 유형을 변화 회피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본인의 말이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안다고 해도 불편한 피드백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를 원래 그런 사람으로 고정시키며 방어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문제는 당신에게 전가됩니다. 그 정도 말에 상처받는 넌 너무 예민해.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더 이상한 거야. 그리고 당신은 점점 말수가 줄고 자기 검열을 시작하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를 꺼내는 게 조심스러워지고 결국 당신만 조심하고 당신만 참게 되는 관계가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전부를 끌어안는 순간 관계는 기울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집은 무지의 또 다른 이름이다. 난 원래 그래라는 말에는 사실 나는 배우고 싶지 않아라는 무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성장과 변화의 문을 닫아버리는 고백인 셈이죠. 정말로 원래 그런 사람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변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결국 관계에서 물러나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었다면 그
그 사람을 바꾸려 애쓰기보다는 그 사람과의 거리를 다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직원에게 말투가 달라지는 사람. 지인들과 있을 때는 한없이 다정하고 공손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배려가 느껴지고 웃는 얼굴에선 친절함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그 사람의 태도는 바뀝니다. 야, 여기 물 좀 줘요. 주문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안 나와요.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의 공손함은 사람을 가려서 나오는 것이었다는 걸. 누구에게는 정중하고 누구에게는 무례한 사람.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은 말 잘 듣는 상대, 힘없는 사람 앞에서 드러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 변화를 권위에 따른 이중 태도라 부릅니다. 나보다 사회적 위치가 높거나 중요한 사람 앞에서는 친절하지만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무심하고 냉정해지는 것. 이는 인격의 불균형이자 감정 조절 능력의 결핍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을 평가할 때 강함보다 따뜻함을 먼저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바로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 앞에서입니다. 약자에게 무리한 사람은 결국 자신도 누군가의 약자가 되었을 때 똑같은 대우를 받을 사람입니다.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 인간의 존엄을 조건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절대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공격성은 그 자리에 있는 당사자뿐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거울 신경세포 반응이라고 설명합니다. 타인의 공격적인 말과 행동을 지켜보기만 해도 우리의 뇌는 실제로 공격을 받은 것처럼 반응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직원에게 무리한 말을 던졌을 때 당신도 동시에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도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한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보다 약한 이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조심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 앞에서도 따뜻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진짜 인격의 시험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아무리 친절하더라도 그가 약한 사람에게 무리한 태도를 보인다면 언젠가는 당신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무례함은 그 사람 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고 단지 아직 당신 앞에서 나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무심코 흘려들은 그 말투 하나를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것은 그 사람 인격의 요약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바뀌는 사람. 평소에는 조용하고 다정하며 어디서든 예의를 갖추는 사람입니다. 늘 웃는 얼굴로 주변을 배려하고 누구에게나 점잖은 말투로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운전대를 잡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보다 도로 위에 다른 운전자들에게 쏟아지는 그 사람의 말이 더 거칩니다. 야, 어디서 끼어들어. 똑바로 좀 운전해라, 진짜. 와, 저 인간 미쳤나 봐. 갑작스레 내뱉는 욕설과 한숨, 짜증 섞인 말들.
클락션은 지나치게 길고 차창을 두드리며 윽박지르는 모습에 옆자리에 앉은 당신조차 움찔합니다. 이건 단순히 운전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억눌려 있던 감정, 통제되지 못한 분노, 그리고 익명성을 무기 삼은 폭력성이 터져나오는 순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탈개인화라고 합니다. 이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도덕적 책임감이 줄어들고 감정의 억제가 약해져 내면의 공격성이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운전석이라는 공간은 철저히 개인의 영역입니다. 창밖은 익명의 타인이고 차량 안은 보호받는 안전지대입니다. 그러니 평소에는 참았던 분노와 감정이 그 순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쏟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감정은 도로 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감정을 쏟아내고 난 뒤 사람들은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다른 사람이 잘못했잖아. 하지만 그 말들 속에는 나는 괜찮다는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그 사람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드러난다. 운전대는 작은 힘이 생기는 자리입니다. 방향을 정하고 속도를 조절하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죠. 그리고 그 작은 권한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엔 참던 말들이 운전대 앞에선 아무렇지 않게 튀어나옵니다. 조용하던 얼굴이 일그러지고 배려하던 태도가 날카로워집니다. 이건 단순한 일시적 성격 변화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감춰졌던 본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당신이 함께하는 사람이 운전석에서 달라진다면 그 모습이 언젠가 당신을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그 사람에게 안전한 존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운전대는 방향을 결정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것은 인간의 방향성과 인격의 깊이를 들여다보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그가 운전하는 모습은 당신을 향한 마음의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판단할 때 그가 운전할 때의 얼굴을 기억하세요. 그때의 말투, 태도, 시선 속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6번째, 남 얘기 없으면 말 못하는 사람. 야, 걔 알지? 요즘 회사에서 고생 엄청 한대. 그 집 아들 이번에도 시험 떨어졌대. 걔네 부부는 벌써부터 사이 안 좋다는 소문이 있더라. 혹시 이런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 곁에 있으신가요? 처음엔 그저 가십 같고 남들 사는 이야기 같아서 별 생각 없이 듣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묘한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괜히 마음이 허하고 기운이 빠집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의 말 안에는 의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숨어 있어서입니다. 그 사람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풀고 있는 겁니다. 불안, 비교, 열등감. 남을 깎아내려야 자신이 조금 덜 초라해지는 느낌. 누군가의 실패를 이야기해야 자신이 더 나은 것처럼 느끼는 마음. 그 심리는 말끝마다 스며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하향 비교라고 합니다.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상대적 우위를 느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심리 메커니즘입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일시적인 자기 만족은 줄 수 있어도 인간관계를 피폐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험담과 뒷말은 대화를 오염시킵니다. 처음엔 듣고만 있던 당신도 어느새 한마디 거들고 고개를 끄덕이고 나중엔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입이 당신을 향합니다. 예일대의 피터 셀러비 교수는 말했습니다. 험담은 자기 방어이며 불안한 내면이 드러나는 증거다. 험담을 일삼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끌어내리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내면의 공허가 그 말을 키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나도 내 삶을 왜곡하게 됩니다. 진심보다 말이 앞서고 관계보다 감정의 소모가 커집니다. 고대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타인을 말로 공격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가장 먼저 해친다. 남의 이야기로 흥미를 끌고 남의 상처로 존재감을 만들고 남의 불행으로 우위를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곁에 두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독처럼 퍼지고 당신의 인간관계에도 스며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 앞에서 끊임없이 남 이야기를 꺼내고 없는 말도 만들어낸다면 그 말의 방향이 당신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것게 가장 큰 경계입니다. 말은 꾸밀 수 있어도 버릇은 오랜 시간 쌓인 삶의 태도입니다. 7번째, 계산대 앞에서 손이 안 움직이는 사람. 대화도 잘 되고 분위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할 시간이 되면 이상하게 공기가 바뀝니다. 그 사람은 핸드폰을 꺼내보는 척하거나 가방을 뒤적이거나 갑자기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립니다. 내가 다음에 낼게. 저번에도 내가 냈잖아. 말은 자연스러운데 손은 끝내 지갑을 꺼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진심이 드러납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느냐가 핵심이죠. MIT의 행동경제학자 댄 에리얼리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문제를 푼 뒤 본인이 채점하고 돈을 가져가게 한 그룹과 감독관이 채점한 그룹 중 어떤 쪽이 더 정직했을까? 정답은 후자였습니다. 스스로 채점하게 한 그룹은 평균보다 조금씩 점수를 높게 말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이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자기 합리화였죠. 지갑을 꺼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안 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반복되면 그건 하나의 습관이 되고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소소한 식사 자리에서 당신을 대하는 태도는 인생의 위기 순간에도 드러납니다. 그런 사람은 당신이 정말 힘들어졌을 때 말없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지금 생각나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속에 답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더 깊은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당신은 어떤 버릇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진심이 전해지는 따뜻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